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급여 계산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 앞에 두 영상에서 이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하고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너무 복잡하죠. 솔직히 이걸 어떻게 다 지키라고 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 두 영상에서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알아서 만족시켜주는 급여 계산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벌써 저희 카페에서 공개한 지 한 1년이 넘었고,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써주시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완이 됐고, 뭐 그래서 이제 그냥 자신있게 여기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직원들의 각 근로 조건에 따라서 급여를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급여를 줄 때 얼마씩 공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알아서 다 계산이 되니까 그냥 요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급여 계산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요거 사용하는 방법만 딱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시다가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영상들을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뭐 최저 시급하고 주의수당하고 이런 거를 내가 잘 지키면서 주고 있는 건지 뭐 확실히 모르겠다. 아니면 월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달을 뭐 며칠로 몇 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다. 뭐 아니면 이제 월급을 줄 때 원천세랑 4대 보험료를 공제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얼마씩 공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된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랑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급여 계산기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월급을 받으면서 꾸준히 일하는 상용 근로자용 월급 계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당이나 주급을 받는 일용 근로자용 일당 또는 주급 계산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만들었고요. 이걸 구분한 이유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직원의 유형을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그 원천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그걸 보시고 안 궁금한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상용 근로자는 월급을 주니까 이제 월급 계산기로 만든 거고, 일용 근로자들은 이제 그때그때 일당을 주거나 아니면 일주일치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당 또는 주급 계산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급여 계산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인건비를 신고할 때 이 직원이 상용 근로자인지 일용 근로자인지 이것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용 근로자들은 이 월급 계산기를 쓰시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들은 일당 또는 주급 계산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직원을 쓰는 사업자라면 요 상용 근로자하고 일용 근로자 요 정도 구분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거 인건비 신고하려면 어떤 식으로 상용으로 신고할지 일용으로 신고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 구분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아무튼 요거를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앞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월급 계산기는 이제 저희 카페에 여기 저희 메인 공지글인데 여기로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왼쪽에 이제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한 거 여기 안에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필요한 내용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요 나이는 4대 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만 나이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월급을 얼마로 할 건지 이제 여기다가 그 월급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여금이나 특별수당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적고, 그 다음에 근무 조건을 적는데 일단 근무 시간은 쉬는 시간을 빼고 적으시면 돼요. 보통 회사들이 이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회사에는 9시간을 상주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그러니까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는 이제 8시간이라고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간 정기 휴무 일수에는 이 직원이 이제 일주일에 며칠을 쉬는지를 적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쉰다 그러면 그냥 2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1개월간 추가 휴무 일수 여기에는 매주 쉬기로 한 거랑 별도로 그거랑 상관없이 뭐 한 달에 며칠을 쉬기로 했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며칠을 더 쉬기로 했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 추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일을 더 쉬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3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제 대상 가족의 수는 원천세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득공제,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부양가족 쓰잖아요. 그걸 쓰는 건데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여기에 쓰는데 여기에는 본인을 포함한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은 그냥 1, 본인 1, 그리고 부양가족이 한 명이 있으면 2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 밑에 시급을 이제 보셔야 돼요. 이 시급은 이 위에 입력한 값들을 근거로 해서 주휴수당 조건이 해당되면 그 주휴수당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한 시급이에요. 그래서 이 시급은 무조건 올해 법정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8년 현재의 그 최저시급이 7,530원이니까 지금 2018년 현재에는 여기 위에 그 입력한 값들을 근거로 계산한 요 시급이 7,530원을 넘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올해 최저시급을 넘어가면 초록색, 안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도 이제 참고하시라고 써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이 되면 또 바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그렇게 다시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4대 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참고로 써놓은 건데 이 위에 입력만 잘 하면 이제 이거 알아서 4대 보험료도 다 계산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비과세 급여가 있어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비과세 급여 항목을 넣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안 붙고 4대 보험료도 안 붙어요. 원래 4대 보험료는 이제 직원이 8.5% 그리고 사업자가 한 10% 정도를 내줘야 되는데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4대 보험료도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도 좋고 사업자한테도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세법에서 이거를 인정해주는 비과세로 인정해주는 한도가 있고요. 조건도 조금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식대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이 한도고요. 10만 원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고 식사를 따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면 요 식대는 아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들이 있어서 요 비과세 항목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니까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 여기다 빠짐없이 잘 챙기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면 이제 입력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시급을 보고 이게 최저시급 이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정 최저시급 이상이면 내가 지금 책정한 이 급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하고 이 월급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 급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급여 책정이 끝난 거고요.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월급을 줄 때 과연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런 건데 지금 책정한 이 급여를 그냥 다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 직원은 이제 이만큼의 소득이 생겼으니까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소득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되는 책임을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사업자들한테 떠넘겼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는 이 직원의 원천세랑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다 공제를 하고 사업자가 이걸 다 납부까지 해야 돼요. 이거를 사업자가 제대로 원천 징수를 못했을 때는 이게 사업자가 인건비를 비용 처리를 못해서 사업자의 이 세금,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아니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직원이 4대 보험에 직권 가입이 돼버려서
직원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사업자한테 청구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직원이 내야 되는 직원의 4대 보험료까지 사업자가 다 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 원천징수 잘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면 직원이 내야 되는 게 17만 원이고 사업자가 또 내줘야 되는 게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37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요거 저기 월급을 줄 때 17만 원을 그 직원이 내야 되는 그 17만 원을 공제를 못했으면 이것까지 내가 다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급여를 줄 때는 이 원천징수, 이 공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급여 상세 내역을 보면 일단 이 1급, 월급, 주휴수당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그리고 원천세랑 지방소득세 이렇게 5가지는 이제 직원이 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월급 받은 거에서 이만큼 이제 월급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국가가 근로자들한테 직접 받질 않고 사업자들한테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업자가 급여를 줄 때는 반드시 요거를 떼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이면 직원한테 그냥 2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직원의 세금과 다대보험료를 떼고 이제 그러면 180만 8,523원만 줘야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 4대 보험료하고 원천세는 아까 여기 빨간색 네모칸 안에 입력한 조건에 따라 해당이 되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공제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근무 조건 외에도 이제 입력할 때 직원의 나이나 공제 대상 가족의 수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직원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면 이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원래 37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이제 내는 거는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만 원 정도는 이제 사업자가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추가로 내줘야 되는 게 얼마인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퇴직금은 이제 직원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니까 대충 요 정도는 월급을 줄 때마다 따로 저축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적어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총 부담액 요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 직원을 쓸 때 사업자가 실제로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사업을 잘 운영하려면 이런 비용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 직원 부담액은 이제 직원한테 원천징수하는 직원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여기다 적어 둔 거고,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보험료 총 고지액 요거는 이 직원에 대해서 4대 보험료가 얼마나 이제 고지가 되는지를 적어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면 36만 9,210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왜냐면 4대 보험료율이 그 직원들 거는 항상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자가 원천징수해야 되는 건 항상 똑같은데 사업자 거는 업종이나 직원 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고용보험료율이랑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기준값 시트 여기 들어가면 여기 4대 보험료율 여기에 요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2가지,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요 고용보험료율하고 산재보험료율 요거를 수정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요 2가지는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보험료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링크의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 어차피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직원의 보험료가 중요한 건데 그건 다 똑같으니까 뭐 원천징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사업자 부담금은 그 각 공단에서 알아서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니까 이건 뭐 굳이 따로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값은 지금 150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음식점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이제 급여 명세서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이제 급여 명세서까지 만들어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것도 갖다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간이세액표 시트는 원천세를 계산을 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매년 초에 국세청에서 새로 고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월급 계산기도 다시 한 번씩 받아서 쓰셔야 돼요. 월급 계산기는 이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당 주급 계산기, 요거는 여기로 들어가면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 열어보면 요건 훨씬 간단하죠. 아까처럼 여기 빨간 네모칸 안에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데, 다른 건 다 똑같고 이제 아까랑 조금 다른 게 그 근무 기간을 써야 되는데, 요거는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한 직원은 여기에다가 1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랑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죠.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1개월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이 4대 보험에 가입을 꼭 해야 되는데, 근데 근무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직원의 유형을 구분할 때 4대 보험법에서는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대 보험법상의 단시간 근로자들은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서 또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일을 하면 국민연금에도 가입을 안 해도 돼요. 이게 조건이 좀 되게 복잡하죠. 이건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월간 근무 일수도 되게 중요해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제 급여의 9%나 되는데, 이게 만약에 8일 이상이면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그 국민연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7일 때랑 8일 때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의 9%나 돼요. 요즘에 무슨 국민연금 때문에 되게 또 시끄러운데, 그러면서 무슨 보험료율 인상을 뭐 한 30년 정도 안 했다고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가입 조건이 계속 까다롭게 바뀌어 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꾸준히 인상이 되어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보험료 걷는 그 금액 자체는 엄청나게 늘었을 거예요. 가입 대상도 그렇고. 아무튼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가입 제외 조건이 원래 60시간 미만, 작년까지, 또는 8일 미만 근무였어요. 근데 작년에 이 또는이 그리고로 지도새도 모르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면서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직원을 쓰는 분들은, 특히 일용근로자를 쓰는 분들은 이거를 체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부담이 엄청 커졌죠. 제가 만약에 국세청에다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 어떤 직원이 이번 달에 8일을 근무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 자료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으로 나중에 넘어가가지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요. 이 직원이 원래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어야 됐는데 네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권가입을 시켰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했던 그 급여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라 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요거 사업자가 9%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4.5%를 내주고, 원래는 이 직원이 4.5%를 냈어야 되는데 그 보험료까지 이제 직원이 냈어야 되는 그것까지 사업자가 다 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벌써 몇 달이나 지난 다음에 옛날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일한 정직원도 아니고 잠깐 와서 일했던 그 일용근로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미안한데 그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가 월급 줄 때, 급여 줄 때 공제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공제를 못했으니까 지금 좀 보내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화하면 아마 막 소문나가지고 우리 가게에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 가게에서도 많이
뭐 많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가게에서도 저도 이제 많이 겪었던 일이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은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4대 보험료를 가볍게 생각하고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인건비 신고를 할 때는 뭐 그냥 한 달에, 보통 주말에만 와서 일하면 한 달에 8일 일하잖아요. 그냥 한 달에 8일 일했습니다 라고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러면 몇 달이나 지난 뒤에 국민연금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소득세법상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라도 4대 보험법상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기준이 1개월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4대 보험의 가입 제외 대상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원천 징수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4대 보험과 관련된 법이, 특히 이 가입 대상의 기준이 너무 좀 후진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뭐 4대 보험료, 이렇게 보험료 징수와 의무의 책임도 전부 다 사업자한테 떠넘겨 놓고는 법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이거 제대로 지키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은 거의 다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좀 큰 회사들은 그런 거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점 하고 있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로자들은 가입을 안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거 그리고 가입을 하면 뭐 월급이 200만 원이면은 벌써 17만 원이나 공제를 해버리니까 가입을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가입을 못 시켜주면, 근데 뭐 근로자한테는 불이익 가는 게 하나도 없고, 사업자한테 뭐 진짜 원칙대로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아니면 뭐 직권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 보험료도 전부 다 이제 사업자한테만 부과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사실 되게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현실적으로 되게 지키기도 어렵고, 좀 법이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무슨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그 사업자만 나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자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더 많아서 4대 보험 가입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근로자들한테도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한테도 뭐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법 하나만 딱 만들어줘도 4대 보험에 가입 안 해달라는 그런 근로자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근로자들도 이 4대 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지, 이게 사업자들만 아무리 푸시하고 처벌해봐야, 이거 뭐 근로자들이 가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법인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제 관광지에서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이 주말에 일용 근로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일용 근로자들을 인건비 처리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는 데만 한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법을 좀 제대로 알고 요거를 잘 지키려고 해도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근로자들이 그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당장 보험료 내는 거가 아까워서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뭐 그리고 또 진짜 이유가 다양한데, 무슨 각종 무슨 지원금 뭐 그런 거 받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거에 가입 대상이 이제 안 될까봐 그런 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4대 보험 가입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말이 좀 많아졌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일용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줄 때도 원천 징수를 잘 해가지고 빠짐없이 이제 비용 처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인건비 쓴 거를 이런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뭐 직권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아까 그 월급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시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공제 금액을 확인을 하고 이 밑에 있는 실지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아까 그 월급 계산기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월급 계산기랑 일당 또는 주급 계산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이 급여 계산기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환영을 하니까 오셔서 같이 이제 소식 전하면서 재밌게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카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